우리가 매일 같이 먹고 있는 마늘, 이런 분들이 먹으면 우리 몸을 해치는 음식으로 돌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은 단군 신화에 나올 정도로 우리 민족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식품으로서 현재까지도 한식 요리에 대부분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자칫 잘못 먹게 되면 마늘만큼 해로운 음식이 없을 정도로 위험해집니다. 마늘은 냄새 하나만 빼놓고는 100가지의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이래백리라는 말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항암 효과와 심혈관질환 감소입니다.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 가장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으로 마늘을 뽑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암인데요. 그중 암 순위 4위를 차지한 대장암은 보통 기름진 음식, 많은 육류 섭취, 햄이나 소시지 섭취 등이 원인인지라 서구형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인 마늘이 암 예방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절대 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과연 어떤 경우일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마늘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 첫 번째, 수술을 앞둔 상황일 때입니다. 혹시 출혈이 조금이라도 있는 수술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마늘 섭취를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출혈이 있는 수술이라고 하면 꼭 큰 수술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임플란트나 발치 수술, 치질 환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늘의 아주 좋은 효과 중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황화수소를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아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피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이 피가 멎지 않는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오겠죠. 우리 몸은 피가 났을 때 빠르게 혈전을 만들어 더 이상 피가 체외로 배출되지 않게 하는 일을 하는데요. 마늘은 이 혈전을 방해하고 오히려 혈액이 잘 순환되게 하여 피가 멎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 전 유의사항을 들을 때 주의해야 하는 음식 중 하나로 마늘이 꼽히기도 하며 수술 전 약 열흘 정도까지는 섭취를 중단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마늘을 챙겨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음식에는 마늘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며 마늘로 만든 즙이나 환 형태로 된 건강식품도 절대 드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수술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사람들의 경우 이 마늘의 효과가 정말 좋다는 것을 알 수도 있겠죠. 절대 마늘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 두 번째,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위가 약하다는 것은 위염이나 위궤양까지 포함하는 말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가 약한 분들이 마늘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한번 먹어보려고 마늘을 막 드시다 보면 아마 위가 쓰리고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늘의 강력한 효능만큼이나 강력한 알리신 성분 때문에 위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심한 경우에는 위통증이나 위경련, 위궤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이 있는 분들이 마늘을 드셨을 때는 마늘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황화수소로 인해 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그 가스 냄새 또한 아주 고약합니다. 이런 분들은 생마늘로 섭취하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마늘을 안 먹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위와 장을 자극하면서까지 마늘을 드실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만일 마늘을 먹고 싶으시다면 익혀서 드시거나 마늘꿀 절임, 설탕을 적게 넣은 장아찌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 소개해 드렸으니 구독 버튼 누르셔서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대 마늘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 세 번째,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처방받은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 경우인데요. 만일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드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혈액이 원활히 돌아야만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부정맥이 있거나 스텐트 혹은 판막 수술을 받은 분들인데요. 몸속 혈전을 방지하는 것이 아스피린의 역할인데 문제는 마늘의 효능 중 하나도 바로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스피린을 통해 충분히 혈액이 잘 돌 수 있도록 처방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마늘을 드셔서 그 이상으로 피가 묽어지게 만들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쉽게 멍이 든다든지 코피가 났을 때도 계속 멈추지 않는다든지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심하다든지 하는 문제 말입니다. 따라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처방받아 드시고 있는 분들은 마늘을 드셔서는 안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자주 먹는 약 중 하나입니다. 아스피린은 해열, 진통, 항염의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렸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 이유로 아스피린을 먹었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늘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절대 마늘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 네 번째, 카페인하고 같이 먹는 경우입니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보통 먹는 카페인 식품들과 마늘이 맛 궁합이 어울리지 않아서 같이 잘 먹지 않는다 뿐이지 마늘과 카페인을 같이 먹게 되면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마늘은 카페인의 효능을 더욱 증폭시키게 되는데요. 카페인의 효능은 각성시키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먹게 되면 몸이 각성하다 못해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정신이 멍해지기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카페인을 마늘과 함께 먹게 되면 불면증과 두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늘이 지역 특산물인 지역의 경우 마늘을 재료로 커피를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일 마늘로 커피를 만들어서 상품화하고 싶다면 반드시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커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몸에 더 좋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베이커리형 카페도 많은데요. 별 생각 없이 마늘빵과 커피를 함께 먹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 맛보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좋은 것은 절대 습관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 마늘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 다섯 번째, 썩은 마늘을 먹는 경우입니다. 보통 마늘을 살 때는 몇 알만 사지 않죠. 요리할 때 언제든 쓸 경우가 많다 보니 몇백 그램 정도를 한꺼번에 구매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냉장 보관을 해도 마늘이 썩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아깝다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남은 부분을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아무리 도려내고 강한 열로 익혔다고 해서 그 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늘에서 생성되는 곰팡이에서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일군 발암물질이 나오는데요. 미국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아주 위험한 발암물질로 지정한 위험한 성분입니다. 아무리 물에 끓이거나 열로 구워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남은 부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균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깝다고 먹다가는 도리어 몸 상하게 할 수 있으니 과감히 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대해 한 가지 재밌는 것은 통마늘을 먹을 때와 으깬 마늘을 먹을 때의 성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깼을 때 나오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양파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아주 강한 항산화,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는 등의 손상을 주었을 때 나오는 성분인데요.
평소에도 보통 우리가 마늘을 먹을 때는 통으로 먹기보다는 잘라서 먹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으나 이러한 재밌는 지식도 하나 알고 먹으면 더 마늘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절대 마늘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마늘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고 으깨거나 잘라서 먹어도 좋은 마늘. 이왕이면 한꺼번에 많이 사서 썩히기보다는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셔서 신선할 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냄새 난다고 피하시기보다는 100가지의 이로움이 있으니 매일매일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암 발생률 순위 2위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간암입니다. 간암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암이 심각해질 때까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찾아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 오늘은 저와 함께 간 건강에 대해 자가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딱 7가지인데요.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한번 속으로 맞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무기력하다. 2. 피부가 필요 이상으로 간지럽다. 3. 손톱이 하얗게 변하면서 세로로 줄이 생겼다. 4. 대변의 색이 흰색에 가깝고 소변의 색은 아주 진한 노란색이거나 갈색이다. 5. 술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약해지고 해독이 잘 되지 않아 몸이 힘들다. 6. 속이 많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고 왠지 모를 불쾌감이 느껴진다. 7. 배 복수가 차거나 붓는 증상이 있고 가스가 많이 차서 방귀를 자주 낀다. 자,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꼭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개 해당되신다면 지금 간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에 있으신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 병원 진료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몸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휴식을 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개 미만이시라면 아직 간이 건강하다는 의미니까 지금처럼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았던 마늘은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니 꾸준히 잘 챙겨 드셔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비싼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